관리 주제에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요? 이 동네에서 이런 관리인 처음 봅니다. 그 한마디였다. 흰 가운을 걸친 남자가 비웃듯 내뱉은 말.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정적이 흘렀다. 대기실 한쪽에서 간호사가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렸고 환자 몇 명은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작업복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꼭 쥔 채로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눈동자는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속엔 참는 사람만이 가진 고요한 분노가 있었다.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다. 그 관리인이 사실 이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아버지 박영수, 70살. 퇴직한 지 5년째다. 한때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평생 돈과 신용을 다뤘던 사람. 젊었을 땐 매일 정장 차림으로 고객을 맞았고 한 푼이라도 어긋나면 바로잡는 꼼꼼한 성격이었다. 그런 사람이 은퇴 후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아침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을 돈다. 은행장이 아니라 관리인이 됐네. 이웃 몇몇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진 웃으며 대답했다. 건물주도 결국 일꾼이지. 내 손으로 관리하면 마음이 편해. 아버지에게는 본인 명의의 건물 세 채가 있다. 한 채는 아파트 근처 작은 상가, 한 채는 병원과 카페가 들어선 5층 건물, 또 한 채는 오피스텔형 원룸 건물이다. 자식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매달 돌아다니며 세입자들의 불편을 직접 챙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면 바로 업체를 불렀고 복도, 형광등이 나갔다면 사다리를 들고 스스로 교체했다. 비 오는 날엔 빗물이 새지 않나 옥상에 올라가 확인하고 겨울엔 보일러 배관에 동파 방지제를 넣었다. 그의 하루는 누가 보기엔 관리인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그건 주인의 책임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1층 상가 자리에 새로 문을 연 내과. 간판엔 금색 글씨로 정운외과가 반짝였다. 병원장 최정우는 40 중반, 깔끔한 인상에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엔 아주 공손했다. 관리인님,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예의도 있네. 하지만 그 예의는 길게 가지 않았다. 개업 한 달쯤 지나자 병원엔 환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최정우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관리인님, 간판불이 너무 약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관리님, 앞마당 주차장 정리 제대로 안 하시나요? 환자 불편합니다. 그 말투엔 명령조가 묻어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낡은 배수관을 교체하느라 공사팀과 작업 중이었는데 최정우가 뛰쳐나왔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소음나게 공사하면 어떡합니까? 환자들 민감한데.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원래 공사 예정이 어제였는데 비가 와서. 아니, 변명 말고요. 환자들 다 도망가면 책임질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럼 오늘은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식탁 앞에 앉아 국을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옆에서 밥을 푸던 어머니 윤정이가 물었다. 누구? 1층 내과 그 사람. 말투가 좀 사람을 깔보는 게 느껴지더라고. 어머니는 답답한 듯 말했다.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아요. 그냥 다른 데 내보내면 되잖아. 아니, 뭐 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진 않아. 세입자니까 내일은 해야지. 여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건물주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내가 건물주인 줄 모르니까 그렇겠지. 괜히 내가 신분 얘기해서 더 어색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아버지는 원래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다. 은행에서 일할 때도 부하 직원들에게 지점장이라 불리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퇴직 후에도 남들에게 건물주 소리 듣는 걸 꺼렸다. 그는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는 순간부터 작아진다는 말을 자주 했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 정미선이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관리인님, 죄송한데 원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버지는 빙긋이 웃었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죠.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서늘했다. 자신의 건물에서 자신이 하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제의 날이 왔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아버지는 수도 계량기 점검차 병원 뒤편으로 갔다. 배관이 낡아 누수가 조금 있었고 그걸 확인하던 중이었다. 그때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최정우가 나왔다. 아니, 또 뭐 하세요? 지난번에도 소음 난다고 말했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환자 없다고 들어서 점검만 하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관리 주제에 자기 일정대로 다 하네. 내가 지금 몇 번이나 말했죠? 그 말이 끝나자 옆에서 간호사가 놀란 듯 두 사람을 바라봤다. 원장님 말씀 좀.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관리인이면 관리인답게 좀 굴어야지. 그 말은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공구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입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잠시 후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화가 났다. 이제 그만두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쉬세요. 왜 꼭 당신이 나서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사람 아직 어린 거야. 세상은 길고 사람은 다 변해. 그냥 시간이 답이겠지. 그러나 그 말 뒤엔 말하지 못한 자존심이 숨어 있었다. 나를 깔보는 건 괜찮다. 하지만 내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그날 밤 아버지는 책상 위에 오래된 공책을 펼쳤다. 거기엔 세입자 명단과 임대계약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계약 갱신 시 건물주의 승인 필수. 그 문장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아들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아빠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세입자가 관리인을 무시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글쎄요, 폭언이나 모욕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 뒤로 통화는 짧게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그 공책을 다시 펼쳤다. 무언가 결심한 듯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 은행 지점장 시절, 대출 서류에서 허점을 찾아내던 그 시절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결코 큰 소리로 복수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준비한다. 그의 침묵 뒤엔 늘 행동이 있었다. 이제 그 침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불을 끄지 않았다. 탁자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잠든 뒤에도 그는 오래된 공책을 펴놓고 한 장, 두 장 넘겼다. 관리비 미납세입자 현황,
건물 점검 내역, 그리고 마지막 장엔 또박또박 적힌 한 문장. 모든 세입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에게 건물 관리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자 인생의 마지막 책임이었다. 젊을 땐 은행 창구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을 상대했다. 그중엔 돈 한 푼이 없어도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도 있었고 억 단위 예금을 맡기며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의 값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은퇴 후에도 그 신념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건물주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관리인이라 불러도 상관없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지.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엔 평생 쌓인 자기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지는 법이다. 의사 세입자 최정우의 폭언 이후 아버지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꼬박꼬박 챙기던 신문을 넘기지 않았고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만 마셨다. 손에 들린 수첩을 볼 때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윤정이가 다가와 말했다. 여보, 그냥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듣게 생겼어요? 됐어. 짧은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괜히 말해서 서로 얼굴 붉히면 뭐가 좋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그런 태도는 젊었을 때부터 익숙했다. 직장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그는 늘 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아버지가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건물 점검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르게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기록했다. 1층 내과 소음 민원 있음, 냉난방기 점검 예정,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적힌 글씨. 계약 만료 예정일 8월 31일. 그날 저녁 그는 아들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아, 아빠가 예전에 말한 그 내과 있지? 네, 그 의사 세입자요? 그래. 계약 만료일이 곧인데 갱신은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럼요. 계약 갱신은 건물주 재량이죠.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봤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대화 뒤 아버지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세탁기에 넣었다. 기름때 묻은 회색 점퍼와 낡은 캡모자. 다음 날 새벽 깨끗이 마른 옷을 개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사람은 깔끔해야지. 그의 손길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건물 2층 카페를 운영하는 딸 박서연이 찾아왔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은 무슨. 누가 봐도 속상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말없이 웃었다. 그 내과 원장이 또 뭐라 했죠? 별일 아니야. 그냥 그 사람 말투가 좀 거칠 뿐이야. 아빠, 그 사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까요? 안 돼. 왜요? 사람 이랜 때가 있어. 지금은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를 거야. 그럼 언제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엔 구름이 흘렀고 건물 앞 플라타너스 잎이 흔들렸다. 계약 만료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병원 근처를 돌았다. 전기 배선을 살피고 배수구를 점검하며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건물을 관리했다. 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서일까 최정우는 점점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관리인님, 냉장고 소리 이상해요. 좀 봐주세요. 관리님, 간판 조명 교체는 언제 되나요? 아버지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탁해요. 저희 환자 늘었거든요. 그 말투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좋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의 속마음은 차가웠지만 표정은 여전히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손님이 많았다. 그만큼 최정우의 말투도 거칠어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 앞 화단을 손질하고 있는데 최정우가 다가와 불만을 터뜨렸다. 이 나무들 좀 치우면 안 돼요? 환자들 주차도 불편하고 보기 싫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이 나무들 건물 설계할 때부터 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제 병원 앞인데 좀 깔끔해야죠. 제가 돈 내고 쓰는 건물인데 제 말이 우선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바뀌었다.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유연하게 좀 해주세요, 관리인님. 그는 일부러 관리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무는 제가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말투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떤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컴퓨터를 켰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임대계약서 정훈외과 PDF. 그는 조항을 하나하나 살폈다. 임대차 갱신은 상호합의하에 가능하며 건물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 세입자가 건물 관리인을 폭언,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한다. 그는 조용히 메모장을 열고 적었다. 7월 3일 폭언, 증인 간호사 1명. 7월 17일 재차 언쟁, 병원 내 다수 목격자. 8월 31일 계약 만료 예정. 메모가 끝나자 그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나도 준비는 끝났다. 그의 얼굴엔 분노 대신 묘한 평온함이 떠올랐다. 참는 건 약한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지.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엔 그 철학이 누군가에게 뼈아픈 교훈이 될 차례였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욱 부지런해졌다. 건물 외벽 청소, 비상구 점검, 보안 등 교체까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모든 걸 직접 챙겼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물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응. 마지막까지 내 역할은 다 해야지. 마지막이라니요? 곧 있으면 계약이 끝나잖아. 그 사람, 이제 곧 자기 말의 무게를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그날 새벽 동이 틀 무렵 아버지는 옥상에 올라섰다. 멀리 병원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던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뱉은 말로 무너지는 법이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했지만 그 미소 뒤엔 사이다 같은 복수의 서막이 숨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8월.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이었다. 건물 앞 인도에선 매미 소리가 귀를 울리고 햇빛은 콘크리트 벽을 뜨겁게 달궜다. 아버지 박영수는 이른 새벽부터 1층 병원 앞을 쓸고 있었다. 늘 그렇듯 묵묵히 말없이.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단단했고 발걸음에는 결심이 실려 있었다. 병원 문이 열리고 흰 가운 차림의 최정우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 그는 습관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관리인님,
이거 좀 봐요. 간판 불이 또 깜빡이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고쳐요? 아버지는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제 교체했습니다. 전선이 노후돼서 오늘 전기기사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전기기사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좀 할 수는 없어요?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얼굴엔 여유 대신 피로가, 자존심 대신 오만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예,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엔 긴 침묵이 흘렀다. 최정우는 흥분한 듯 커피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자 유리문에 묘한 울림이 퍼졌다. 그날 오후 딸 박서연이 카페 문을 닫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빠, 또 그 사람이요? 응. 아유, 진짜 그 사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버지는 묵묵히 웃었다. 서연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가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올라가도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참고만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아빠, 도연 오빠한테라도 얘기해요. 그 사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두고 보자. 그 대화 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에 정훈액과 임대계약서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는 메모장에 날짜를 적었다. 8월 15일 폭언 세 번째, 간호사 및 환자 다수 목격. 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 간호사 정미선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정 간호사님, 지난번에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거 기억하지? 예, 관리인님 아니, 선생님. 그때 너무 심했죠. 혹시 그날 CCTV가 있을까? 있어요. 병원 복도에 설치돼 있어서 다 찍혔을 거예요. 그럼 혹시 나중에 확인 좀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나중에 필요할 때 부탁할게요. 그때부터 그의 얼굴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었다. 모든 조각을 차근차근 맞추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 박도연이 집을 찾았다. 아버지, 그 내과 세입자 말이죠. 제가 계약서 좀 봤어요. 그래. 예. 해지 조항이 명확합니다. 건물 관리인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조항 봤다. 그럼 증거만 확보하면 바로 가능해요. 아버지, 그냥 지금 통보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도연아, 아직은 아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지금 당장 내쫓으면 그냥 불만만 남겠지. 사람이 진짜 후회하려면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역시 아버진 여전히 은행장님답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은행장은 이제 없지. 그냥 늙은 관리인일 뿐이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오래된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병원 앞 정원을 다듬었다. 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습했고 그는 장갑을 끼고 낙엽을 치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곧 끝나겠지. 그때 최정우가 나왔다. 관리인님, 나무 좀 치운다더니 왜 아직 그대로예요? 진짜 일처리 너무 느리다니까.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원장님, 나무는 계약상 외벽 구조물 일부라서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관리인이 이렇게 규정 타령이에요? 그냥 제 앞이니까 치우라면 치우는 거죠.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주 허락이 필요하니까요. 최정우는 비웃듯 말했다. 건물주? 아, 그 늙은이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그 말에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잠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발밑에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최정우를 바라봤다. 그래요. 그 늙은이 나예요. 최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네, 내가 그 건물주요. 그 한마디는 잔잔했지만 병원 앞 공기 전체를 바꿔버렸다. 순간 최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말한 그 늙은이. 그 사람 바로 나라고요. 아버지는 장갑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고 낡은 수첩을 꺼내 병원 쪽을 가리켰다. 여기 당신 이름. 7월 3일, 7월 17일, 8월 10일. 폭언, 모욕 다 기록돼 있습니다. 최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내가 관리인으로 일한 이유는 사람이 가진 직함이나 돈이 아니라 태도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때 간호사 정미선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원장님, 그날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최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아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오늘 날짜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를 내보내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법대로 하죠.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선 여름비가 내리고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다. 그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의 무게로 무너지는 법이지. 그의 한마디가 방한 공기를 가만히 채웠다. 이제 그의 침묵은 끝났다. 그리고 사이다 같은 복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앞 그날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자 최정우는 잠시 굳었을 뿐 금세 태도를 바꿨다. 아, 그런 줄 몰랐습니다. 관리인인 줄 알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음이 깔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 말에 최정우는 잠시 안도한 듯 했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다만 실수는 인정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태도죠. 그 말 한 줄이 묘하게 깊었다. 최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대놓고 폭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오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간호사 정미선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건물주님, 요즘 원장님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계약 문제로 법무사한테 자문을 구하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계약이면 효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나도 대비는 해뒀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아버지 집을 찾았다. 아버지, 내과 쪽에서 법적 공문이 왔어요. 그래. 예. 건물주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형식상 반박문이에요. 일종의 도발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저도 대응 문서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아버지가 관리인으로서 폭언을 당한 정황, 증인 진술, CCTV 영상 모두 확보됐습니다. 법적으로 100% 이깁니다. 좋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자. 며칠 뒤 병원으로 내용 증명이 전달됐다. 하얀 봉투를 건네받은 최정우는 표정이 굳었다. 뭐야 이게. 봉투엔 계약 해지 통보 및 위반 사실 확인서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는 손에 쥔 봉투를 구겨쥐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날 저녁 그는 건물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건물주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좀 예의 없게 군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내가 처음부터 법으로 밀어붙였으면 당신 병원은 이미 문 닫았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분노가 아닌 냉정함이었다. 난 그동안 당신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밟아버린 건 당신이야. 최정우는 말이 막혔다. 나는 당신이 가진 지식이나 직업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직업으로 판단했지.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 순간 최정우는 눈을 피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라면 이미 여러 번 줬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에요. 며칠 뒤 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도연은 변호사 자격으로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최정우는 수척한 얼굴로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다. 조정관이 말했다. 피신청인 측 사과 의사가 있습니까? 최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경솔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신청인 측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법정안은 묘한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그걸 바로잡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날 조정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최정우는 계약 종료에 동의했고 한 달 안에 병원을 비우기로 했다. 며칠 뒤 병원 간판이 철거됐다. 새벽 햇살이 건물 외벽을 비췄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다. 끝났네. 옆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후련해요? 후련하긴 한데 마음이 좀 그렇다. 왜요? 사람이란 게 참 그래. 나한텐 고작 한 번의 폭언이었는데 그 사람한텐 인생의 교훈이 됐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잘했어요. 당신이 참고 또 참았으니까 이제 결과로 보여줬잖아요. 응. 결국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지. 며칠 뒤 아버지는 정원을 손질했다. 화단엔 새 흙이 덮였고 그 위로 작은 들국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딸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아빠, 이제 진짜 관리 안 할 거죠? 아니, 계속할 거야. 왜요? 이제 아들이랑 저도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은 손을 멈추면 마음도 늙는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요? 이번엔 건물 말고 사람 관리 좀 해보려 한다. 그 말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아빠답다. 그날 저녁 도연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 일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품격이란 건 목소리 크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람의 품격은 조용할수록 단단한 거야. 이제 건물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준비가 한창이었다. 간판이 새로 달리고 유리문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현관 앞을 쓸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건물도 새 출발이지. 햇살이 벽에 부딪혀 부드럽게 퍼졌다. 그의 얼굴엔 젊은 시절처럼 빛이 돌았다. 병원 간판이 철거된 뒤 건물 앞은 한동안 썰렁했다. 벽에는 간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고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아버지 박영수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쓸며 말했다. 텅 비어 있으니 묘하게 조용하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한동안 이어졌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묘한 허전함이 대신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건물주님, 1층 자리에 새 세입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어떤 분인가요? 치과 원장이에요. 젊은 분인데 말투도 공손하고 자리도 오래 쓸 생각이랍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직접 만나 뵙죠. 며칠 뒤 건물 1층엔 한 남자가 나타났다. 서민호 35세.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빛이 맑았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맞으시죠? 이 건물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시네요. 직접 이렇게 챙기신다니 대단하세요. 그의 첫마디부터 달랐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오래 쓸 자리니까 서로 믿고 갑시다. 그 악수는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며칠 뒤 공사가 시작됐다. 새 치과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바뀌었고 전문 시공업자들이 드릴을 돌리며 분주히 오갔다. 그 사이에서도 아버지는 늘 현장을 지켰다. 작업 중 먼지가 날리면 물을 뿌렸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엔 신발을 털었다. 그 모습을 본 서민호 원장은 말했다. 선생님, 이런 관리인은 처음 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건물주는 연락도 잘 안 됐는데 건물은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 믿는 마음이에요. 그 말에 원장은 미소 지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개원식 날이 다가왔다. 풍선과 화환이 건물 입구를 장식했고 미호치과라는 새 간판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이번엔 좋은 인연이 되겠지. 그때 딸 서연이 옆에 다가왔다. 아빠, 이번 세입자분 완전 다르던데요? 아침마다 인사도 하고 커피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됐지. 그 사람은 아빠가 건물주인 거 알아요? 응, 처음부터 밝혔어. 오, 그럼 이번엔 숨기지 않으신 거네요? 이젠 숨길 이유가 없더라. 사람이란 건 결국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니까. 며칠 뒤 서민호 원장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거 좀 봐주세요.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누수 흔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고치려다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살펴보고 말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하죠. 에이, 그래도 제가 임차인인데 부담드리면 안 되죠. 아니에요. 이런 건물 일은 주인의 몫이지. 그 말에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건물주님이 이렇게 직접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웃었다. 괜찮아요. 건물주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책임이 무거울 뿐이지. 그 순간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이런 건물주가 되고 싶네요.
그러면 그땐 나처럼 관리인부터 시작해요. 사람을 아는 건 늘 밑바닥에서 배우는 거거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인사를 나눴다. 아버지가 건물을 돌면 원장은 문을 열고 말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가 제일 큰 보람이지.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저희 직원들도 도와드릴게요. 하, 그럼 나도 마음이 놓이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며 건물의 공기는 달라졌다. 예전엔 차갑던 1층 복도가 따뜻해졌고 세입자들도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2층 카페 주인이 말했다. 요즘 분위기가 참 좋아요. 다들 예전보다 웃는 얼굴이 많아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사람이 바뀌면 건물도 숨을 쉬는 법이지.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건물 1층의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치과 안에서는 환자들이 웃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건물이 아니라 삶을 관리하는 기분이구나. 그 순간 어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여보, 그 사람 참 예의 바르더라. 그래. 사람은 결국 태도로 남는 거야.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네. 응. 이번엔 서로 존중하는 인연이지. 며칠 뒤 아들 도연이 방문했다. 아버지, 그 치과 원장님 소문 좋던데요. 세입자들 다들 만족해요. 그렇더라. 참 보기 드문 사람이야. 역시 아버지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기준? 예. 아버지가 사람은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이 건물에도 전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결국 내가 남긴 건 건물 새 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며칠 후 치과 원장이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다.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인데 스파티필름이에요. 꽃말이 평화래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게 제 마음에도 잘 맞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건물 진짜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온기가 건물의 온도도 바꾸는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수첩을 꺼냈다. 세입자 관리일지 맨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진짜 관리란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의 손끝이 멈추자 한 줄기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의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가을이 왔다. 하늘은 한결 높아지고 바람엔 서늘한 냄새가 섞였다. 건물 앞 가로수의 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아버지 박영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길을 쓸었다. 오늘은 유난히 낙엽이 많네. 그가 빗자루를 움직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리에 퍼졌다. 건물의 세입자들은 이제 아버지를 단순한 건물주가 아닌 이 건물의 마음으로 여겼다. 1층의 서민호 원장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민호 원장님도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해요. 그 짧은 인사 속엔 진심이 있었다. 그날 오후 딸 서연이 카페 문을 닫고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 요즘 허리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그만 좀 하세요.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럼 운동이 안 되잖아.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제 일은 넘었잖아요. 그래서 더 움직여야지. 나이가 들수록 멈추면 안 돼. 왜요? 멈추면 생각이 늙어. 움직이면 마음이 젊어져. 그 말에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빠는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 대신 2층 카페를 돌았다. 커피 머신의 전원이 나가서였다. 서연아, 퓨즈가 좀 오래된 것 같네. 내가 교체해 줄게. 아빠, 그걸 왜 직접 하세요? 기사님 불러요. 이런 건 금방 해. 그냥 내가 손 떼는 게 더 마음이 편해. 그는 공구함을 들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전선 하나, 나사 하나를 다루는 손끝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문득 떠올랐다. 아빠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켜왔구나. 며칠 뒤 서민호 원장이 찾아왔다. 선생님, 내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가? 저희 병원에서 봉사진료를 나가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검진이요. 선생님도 오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의사도 아닌데. 괜찮아요. 그냥 접수 도와주시고 어르신들 안내만 해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일손 보태야지. 다음 날 마을회관에선 봉사활동이 열렸다. 의자엔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버지는 이름표를 나눠주며 말했다. 자, 다음 분 이쪽으로 모시죠. 아이, 내가 박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데 내가 어르신이라니. 하하, 여긴 다 똑같아요. 나이 순위 필요 없죠. 그의 유쾌한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서민호 원장은 말했다. 선생님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세요. 그게 다 직업병이지. 평생 사람 얼굴 보고 살아서 그런가 봐. 은행 지점장 하셨다고 들었어요. 응, 돈보다 마음이 더 어려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신뢰로 움직이거든. 그 한마디에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분은 건물주가 아니라 인생의 선생님이시네. 그날 저녁 봉사활동이 끝나고 서민호 원장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네. 나도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 선생님, 전 요즘 그 생각을 자주 해요. 일을 오래 한다는 건 돈을 오래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일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난 아직도 관리 일을 놓을 생각이 없지. 이젠 쉬셔야죠. 쉬면 생각이 흐트러져. 나는 이 일이 좋다네. 건물도 사람도 손으로 만져봐야 살아있거든. 며칠 뒤 아버지는 아들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있잖아. 이 건물 관리 이제 조금씩 내가 맡아볼래? 그래요, 아버지. 드디어 물려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냥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아니야. 그럼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봐라. 세입자는 돈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건물주의 기본이야. 며칠 뒤 건물 옥상에 올랐다.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난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 이 건물도 내 손 떠날 준비가 됐네.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아니, 이제부터는 내 세대가 이어가야지. 그럼 아버지는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지.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칠 때가 된 거야. 그의 눈빛엔 아쉬움보다 안정된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수첩을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존중은 늙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바람 속엔 시간의 냄새, 그리고 삶의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새벽이 밝았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건물 앞을 쓸었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출근하던 세입자들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세요.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말했다. 고생이라니, 난 이 시간이 제일 좋아. 그의 얼굴엔 세월보다 깊은 품격의 미소가 피어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찬 공기가 아침 공터를 감싸고 건물 앞 나뭇잎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아버지 박영수는 여느 때처럼 빗자루를 들었지만 오늘은 걸음이 조금 느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기침이 섞여 나왔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1층 치과의 서민호 원장이 다가왔다. 아,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도 병원 한번 오세요. 건강검진은 미리 하셔야죠. 그 말,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이제 그의 하루는 예전보다 천천히 흘렀다. 아침엔 30분 걸리던 건물 점검이 1시간 넘게 걸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다. 엘리베이터 점검 완료, 화장실 수도 누수 없음, 세입자 인사 모두 건강.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이 카페 문을 닫고 올라왔다. 아빠, 오늘도 점검 다 하셨어요? 응. 이제 다 끝났지. 아유, 이제 그만 쉬세요. 이젠 오빠도 있고 세입자분들도 알아서 잘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도 아직은 손 놓기 싫어. 왜요? 이 건물은 나한텐 그냥 벽돌이 아니야. 사람들이 드나들고 서로 인사하는 거, 그게 다 나한테는 하루의 소리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쓸고 닦은 시간 속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원 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이제 무리한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허리랑 심장이 조금 약해지셨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좀 덜 움직이라는 뜻이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깜빡였다. 어머니 윤정이가 따뜻한 물을 내왔다. 여보, 정말 이젠 좀 쉬어요. 그래야겠지.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며 창문을 바라봤다. 그래도 이 시간에 나가서 바람 맞는 게 좋더라. 이젠 바람 말고 따뜻한 이불 속이 좋을 나이예요. 그럴까?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건물에 도착했다. 계단을 오르다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손을 짚었다. 그때 1층 문이 열리고 서민호 원장이 달려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이제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필요한 일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고맙네. 나도 이제 그럴 때가 됐나 보다. 그 말에는 서운함보다 담담한 수용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아들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이 수첩 있지? 네, 아버지 관리 일지요. 이제 이건 내가 가져가라. 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발자국인데요. 발자국은 남기라고 있는 거야. 길을 만들었으면 이제 너희가 걸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도연은 수첩을 받아들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란 걸. 그래. 결국 사람이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먼지 입자들이 빛에 반짝였다.
그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며칠 뒤 겨울비가 내렸다.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건물 앞을 천천히 걸었다. 계단에 쌓인 낙엽을 바라보며 빗물을 털어냈다. 그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때 뒤에서 서민호 원장이 달려왔다. 선생님, 비 맞으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 건물이 비 맞으면 나도 같이 맞아야지. 그의 웃음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이제 진짜 관리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마음까지는 못 넘겨주겠네. 며칠 뒤 새해가 다가왔다. 도연과 서연 그리고 세입자들이 건물 1층 로비에 모였다. 아버지, 우리 이번에 건물 이름 바꾸자. 건물 이름? 네. 그냥 한빛빌딩 말고 영수관 어때요? 에이, 그런 이름은 촌스럽지 않니? 아니요. 아빠가 만든 공간이잖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이 녹아 있는 곳이니까. 세입자들도 박수를 쳤다. 좋아요. 그 이름이 딱이에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날 저녁 새 간판이 달렸다. 영수관. 작고 단단한 글씨체로 새겨진 이름이 조용히 불빛 아래 반짝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2025년 1월 5일 오늘도 건물은 평안하다. 그 한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살짝 떨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은 조용히 부드럽게 세상을 덮었다. 며칠 후 건물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생겼다. 이 건물은 박영수 선생의 존중의 철학으로 세워졌습니다. 세입자들은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읽고 출근했다. 1층 치과의 서민호는 새벽마다 문 앞을 닦았다. 선생님, 오늘도 잘 지켜드릴게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잔잔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봄이 왔다. 건물 앞 화단에 새잎이 돋아났다. 서연은 그 화분을 보며 속삭였다. 아빠, 당신이 키운 존중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바람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말했다. 그래,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 거야. 봄이 왔다. 길가의 눈이 완전히 녹고 건물 앞 화단에는 초록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햇살에 반짝였다. 이 건물은 박영수 선생의 존중의 철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이곳의 상징이었다. 매일 아침 세입자들은 그 글귀를 지나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선생님 생각나네요. 그들의 말 한마디마다 아버지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1층 서민호 원장은 매일 새벽 문을 연다. 병원 문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제자처럼 존경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진료실 벽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태도로 기억된다. 그 문장은 그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 2층 카페의 박서연은 매일 창가에 앉아 아버지가 아끼던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사람은 늙지만 존중은 늙지 않는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스파티필름, 꽃마른 평화였다.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던 식물.
어느 날 오후 아들 박도연이 건물에 들렀다. 서연아, 사람들 잘 지내? 응. 병원도, 카페도 다들 가족 같아. 아버지라면 좋아하셨을 거야. 그는 잠시 벽의 간판을 바라봤다. 영수관. 그 단단한 글씨체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 이제 이 건물은 우리 이름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을 거야. 그래. 여긴 아빠가 만든 사람의 집이니까. 둘은 잠시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몇 해가 더 지났다. 건물은 여전히 깔끔했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도연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그냥 임대 공간이 아닙니다. 여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공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은 계약서보다 더 강한 약속이 되었다. 어느 봄날 카페 창가에 앉은 서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웃었다. 바로 그 자리 아버지가 늘 쓸던 그 거리. 지금은 젊은 관리인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인사했다.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여긴 좋은 건물이라서요. 사람들이 다 따뜻하잖아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젖었다. 맞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건물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1층의 환한 간판, 2층의 커피향, 3층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처럼 어우러졌다. 건물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엔 아버지의 흔적이 살아 있었다. 늦은 밤, 도연은 옥상에 올라 석양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봤다. 손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스르륵 넘어갔다. 그 마지막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건물 앞에 새로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영수관 개관 10주년 기념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는 세입자들, 주민들, 아이들까지 모였다. 도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건물의 주인이셨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지만 존중은 늙지 않는다. 그 말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햇살이 건물 유리창을 비추며 반짝였다. 그 빛 속엔 아버지의 미소가 있었다.